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김경아입니다.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하루에서 3일 정도 빠를 거라고 하네요.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작년보다는 3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이를 거라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점심 먹고 밖에 나갔는데 노란 꽃, 분홍 꽃이 얼굴을 쏙 내밀고 있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봄꽃을 기다리며 3월 9일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 단체의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과 통합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2015년 4월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준비기관인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는데요. 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단체의 정관 개정, 관련 하부 규정의 정비, 회장 선출, 통합체육단체의 설립 등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통합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도 더욱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 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기관이 생기고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행정자치부는 먼저 지방의회가 국회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적인 공공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하도록 하고 시도 공무원 교육원 중 일부를 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 정책관은 이번 지방의회 교육 강화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주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 전문성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올해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 민관 합동대표단은 사우디 보건부, 민간기업 등과 잇따른 회담을 통해 보건의료와 제약 플랜트,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우디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 건데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 중 사우디에서 얻은 성과는 2012년부터 시작된 한 사우디 보건부 간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건의료 세계화, 미래화의 지속적인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모두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70년대 중동 붐에 이어서 21세기에는 한국 보건의료가 제2의 중동 붐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해피빈,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신기후 체제 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지난 5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신기후 체제와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향후 5년간 신기후 체제에 대한 홍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기후 체제는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 협약으로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출범이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신기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문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승직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해피빈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의 협약으로 신기후 체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올해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914명이 교육받은 것과 별도로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부모 교육은 58가족 123명에게 실시됐으나 올해는 81가족 23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교육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사단법인 탕린네일의 권현정 실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이름이 참 생소한데요. 사단법인 탕린네일.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기관인가요? 네, 그 정확한 명칭은 탁틴네일이고요. 네, 탁틴네일이요. 네. 네네, 탁트인의 준말이 이제 탁틴이고요. 아, 네. 그리고 오늘 내일 할 때 내일, 그래서 청소년들의 탁트인 내일을 위한 단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이름이네요. 네. 네,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관인 탁틴네일. 성폭력 가해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일단 대상은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그 아동 청소년들이 음란물이라든지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좀 장난스럽고 이렇게 가벼운 그런 태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가해 행동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성의 소중함을 느끼고 성에 대해서 건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 행동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또 그 행동에서 피해자의 입장이나 기분,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자기 인생을 이제 건강하게 갖고 나가려는 그런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자존감 증진, 성교육, 피해자 공감, 그리고 이제 사건 돌아보기, 그리고 재발 방지, 다시 이제 가해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의 교육 과정,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이 프로그램이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2003년도에 당시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대상은 이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네. 법원에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인 그런 의사에 의해서 받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징계로 의무 교육으로 상담이나 교육이 부과되거나 네. 또는 법원에서 수강명령이 부과된 네. 이렇게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동 청소년을 1차 대상으로 해요. 네, 그렇군요. 부모 교육도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점에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흔히 이제 이 성폭력 가해 행동 이러면 뭐 청소년기의 성충동이나 성호기심 이런 성적인 동기를 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 속의 스트레스들, 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런 성적인 행동으로 해소하려는 동기에서 가해 행동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은 사실 최대 40시간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40시간으로 아이들이 생활까지 변화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나 교육받은 직후에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가해 행동이 예방이 되지만 네. 다시 또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친구나 이제 음란물 뭐 네. 이런 걸 통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네. 또 다시 재범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생활 속에서는 보호자들이 그 아이들을 살피고 지도하고 네. 이런 것들이 가해 행동을 다시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고 네. 또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이 늘 이제 교육하는 게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네. 요즘 그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저연령부터 성폭력 가해 행동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게 네. 중요하고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녀가 이렇게 성폭력 가해 학생이 된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굉장히 그 충격에 휩싸이셔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이 주변 학교나 또 가정에서 잘 교육해주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크게 내용을 이제 구분해 보면 사실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부모님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구분해 보면 이제 성폭력 바로 알기, 네.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 이 청소년 성폭력 가해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자녀가 함께 이제 의사소통 훈련을 합니다. 네. 네, 이 그래서 단계별로 물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네. 네. 마지막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사소통하는 그런 훈련도 있군요. 네네.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예, 우선 그 보호자들이 성폭력 사건 경험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놀라웠고요. 네.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자녀 편을 들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제 좀 부모님들도 성폭력에 대해서 아시고 지도하는 게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힘든 마음을 저희가 먼저 읽어드려야 이제 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교육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보호자의 힘든 마음들을 좀 읽어주고 공감해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힘드셨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시 결속되고 네. 아이가 성장하고 이런 이제 계기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부모 교육의 필요함을 설명해서 좀 교육에 대한 동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작업을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고 있는 네. 이런 이제 사회 변화의 추세 이런 네. 것들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법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이나 가치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네. 이제 현실을 좀 깨닫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성폭력 바로 알기를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이나 뭐 정서나 인지 발달 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체격이 크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큰 것처럼 막 여기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네. 아직은 좀 이렇게 돌봐야 될 부분도 많고 지도해야 될 부분도 많다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아이들의 청소년학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려움들, 스트레스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가 가해 행동을 한 이유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호자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이때는 가능한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요.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 같이 자녀들과 함께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런 가해 학생들의 그 사건을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어떤 부모님도 안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남의 아이 일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그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시행 결과 이 반응이 어땠고 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저희가 공감을 해드리면 네. 이제 막 피해자 탓을 하거나 법 탓을 하거나 이런 모습도 막 보이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성폭력 바로 알기 교육을 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그런 합리화죠. 네. 자녀의 가해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시키시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합리화들이 가해 행동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시간에는 처음에는 어떤 가족들은 이렇게 얼굴도 좀 마주 보지 않기도 하고요. 네. 사실 여기 이런 교육을 이제 사실 그렇게 즐겁게 올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이제 살짝 등이나 고개를 돌리고 있기도 하고 네.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점점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서먹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주보게 되고 또 가까이 앉게 되고 네. 또 그동안 이제 말 못했던 것들, 뭐 아이도 힘들고 사실 부모님들도 힘드니까 이런 네. 사건을 겪으면서 말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말하고 알아주고 뭐 그래서 미안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었고요. 네. 또 속상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 부모님들도 네. 많이 계시고요. 근데 네. 이런 이제 감정을 좀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감정이 동화되면서 그 불편함들을 없애는 가족 사이에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이제 실습을 하고 나면은 가족 관계가 되게 부드러워지세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서로 바라보고 웃기도 하고 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만족도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네. 13년도부터 5점 만점에 14년도는 보호자는 4.73점, 그리고 네. 청소년은 그 4.61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5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만족도를 높은 보이고 만족도네요.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지만 청소년의 만족도도 4.61점. 네, 상당히 네. 높네요. 네. 그리고 또 소감문에서도 네. 이제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의무 교육이라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네. 기대 이상으로 교육이 도움이 돼서 좀 놀랬다. 네. 또 이런 교육을 사건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 네.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요. 그다음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런 네. 말씀하시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됐다. 네. 부모님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다. 저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이제 이런 소감들을 많이 적습니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그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몇 가지 있어요. 몇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활발했던 아이가 뭐 의기소침해서 집에서 말을도 잘 안 하고 네. 이러다가 이제 의사소통 참여한 후에는 이제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은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가출을 했었던 아이가 있어요. 네. 이 사건 겪고 막 부모님들과 좀 갈등도 있고 이러면서 가출을 했던 아이가 있는데 수강명령은 꼬박꼬박 열심히 왔었어요. 네. 그리고 의사소통 시간에도 안 올까 봐 저희도 좀 조마조마했는데 네. 아이가 와서
실습하고 네. 부모랑 같이 2주 만에 집에 귀가한 아, 네, 가출한 그런 상태에서도 교육은 받으러 오고, 네, 교육 후에는 또 부모님과 같이 귀가를 했군요. 네. 네, 기억에 그럴 때 되게 남으시겠어요. 보람이 느껴지죠. 네, 그렇죠. 예, 교육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보완할 점과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제 올해 시범 사업으로 13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해서 필요성이나 이제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교육을 2배로 확대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확대하고 교육의 내용도 이렇게 점점 높여 나가는 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사단법인 탁틴 네일의 권영정 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직장인 이모 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이 얘기에서 2가지 생소한 대목을 접했습니다. 첫째는 신입생들이 과 티셔츠를 좋아해서 밖에서도 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 사이에서도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 서열이 한 등급 위인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20대 대학생들은 대학의 학과 점퍼를 패션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신분증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새칭 명문대 다니면서도 한 등급 위인 대학에 더 좋은 학과를 지망해 다시 입학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대학과 학과의 서열화는 취업문이 좁아져 경쟁 압박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학생들의 승리감 표출 방법도 다양해지는 듯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난 그냥 과잠이 편해서 자주 입는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2012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 씨는 이제 어엿한 버스 운전 기사가 돼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숙인 보호시설 옹달샘을 통해 자활근로,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받은 데 이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시로부터 단기간 월세를 지원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서울시의 월세 지원을 받아서 노숙 생활을 청산한 425명 중 218명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 144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임시 주거지원 사업은 단순히 주거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수급 신청 등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숙인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노숙인들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당장 힘들어도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노숙자분들의 자립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흔히 황금박쥐로 알려진 붉은 박쥐가 19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치악산 국립공원 일대 동굴 서식지 생물상 조사에서 붉은 박쥐를 비롯해 총 6종의 박쥐류 59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붉은 박쥐는 1996년 치악산 국립공원 1기 자연자원 조사에서 발견된 이후에 19년 동안 자취를 감췄었다고 합니다. 붉은 박쥐는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동면을 하는데 선명한 오렌지색을 띠는 털과 날개막 귀가 특징으로 마치 황금색을 띠는 것 같아서 황금박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공원 연구원장은 박쥐류는 하루에 모기를 1000마리에서 3000마리까지 잡아먹어 해충 박멸에 매우 효과적인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인간과 생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특이한 종의 동물들은 보호 차원에서 서식지를 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애완박쥐는 없을까요? 여름에 우리 집 모기를 부탁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의 잘못된 배변 습관 때문에 세계의 지붕에 환경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팔 등산협회 회장은 산악인들이 눈 속에 구멍을 파고 이를 보는 바람에 세계 최고봉이 오염되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해마다 이맘때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약 700명의 산악인들이 대량의 대소변을 눈 속에 버린 채 하산한다고 합니다. 이에 네팔 정부와 담당 부서 책임자는 정부가 아직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베이스 캠프에 상주하는 관리들이 이제부터 엄격하게 폐기물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먼 훗날 중요한 생물학적 연구 자료가 될 수도 있겠군. 에베레스트는 폐기물이 분해가 안 될 만큼 춥겠죠?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인도 최대의 경제도시인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쇠고기 도축, 판매는 물론 단순히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되게 됐습니다. 프라나부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이 소를 도축하거나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1만 루피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마하라슈트라주 동물보호법을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운 인도 국민당 소속의 마하라슈트라주 총리는 소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소망이 실현됐다고 환호했지만 주 안팎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뭄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장석구 총영사는 찬반을 떠나서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쇠고기를 반입하다 뭄바이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주재 기업과 교민들에게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아무리 문화와 종교가 다르다고는 해도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인도에 있는 교민들은 앞으로 소고기도 못 먹겠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오전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쏜살 같다는 표현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사람들도 덩달아 바쁘게 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가끔씩은 숨도 좀 돌리고 꽃도 보고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과 혹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